네, 저희가 이번에 4차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엔진은 언리얼 엔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언리얼 엔진 혹은 유니티 엔진 여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먼저 타 게임 엔진들과 대비해서 버그가 굉장히 적고 또 기본적인 렌더링 성능이 훌륭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술을 적용하고 또 좀 더 개선하기가 쉽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바일이나 2D 게임에 사용되는 유니티 엔진과는 다르게 언리얼 엔진은 주로 3D 게임에 많이 사용돼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콘솔 게임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게임 업자 제작자들이 사용되는 표준적인 엔진이기 때문에 후에 개발자들을 모집할 때 좀 더 적용하기 편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언리얼 엔진의 라이센스 조건은 먼저 한 개 프로젝트당 100만 달러, 총 한화로 13억 정도 되는 그런 이익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분기별마다 이제 10,000달러를 초과할 시 그 이익의 5%의 로열티를 언리얼 엔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이제 주로 게임 개발자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가장 핵심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방향성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임 프로듀서입니다. 게임 프로듀서는 개발팀을 위한 경영 지원, 게임이나 운영이나 그런 업무를 맡아하는 이제 좀 더 경영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나 혹은 다른 마케팅 업무를 좀 더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라이터. 저희가 이제 개안을 짜놨던 층마다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나 혹은 적용 방식, 캐릭터들의 대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게임의 디자인이나 캐릭터, 사운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합쳐서 게임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인원이 소모되고 가장 많은 비용도 소모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배경 디자이너인데요. 저희는 이제 층마다 서로 다른 배경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런 배경 디자이너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컨셉트 디자인이나 이제 공간, 이러한 시야적으로 어떻게 그런 배경이나 층들을 보일지를 설정해서 이렇게 디자이너를 할 사람을 이제 또 추가로 영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사운드 크리에이터로 조금 더 공포적인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디자이너를 좀 더 영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스트레스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건 이제 공포 게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QA, 이제 엔지니어 테스터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그러한 플레이에 따라서 좀 더 개선할 점이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테스터들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개발 단계인데요. 개발 단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제 개발자들을 모집하고 직접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업무가 가장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 게임의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쳐서 출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케팅이나 혹은 경영적인 그러한 지원들이 좀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잡고 오픈 베타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을 완성하고 출시하는 과정으로 개발 단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필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 예산은 크게 인건비랑 개발비로 나뉘는데요. 인건비는 일단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서 한 달에 한 사람이 약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원이랑 개발 기간을 곱해서 상정할 예정인데 프로그래머나 UI, UX 디자이너들은 고용 비용이 좀 더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건 또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발비는 음향이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런 단계들이 다 포함된 비용인데요. 저희는 VR 3D 게임으로 제작할 예정이라서 배경의 디테일과 캐릭터의 모습, 아이템 등을 합해서 약 1,4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그래픽, 디테일 등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개발 단계에서 예산을 보자면 일단 저희는 프로토타이핑에 예산을 좀 써가지고 뒤에 개선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이나 그런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이랑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해서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보수, 지원 및 업데이트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VR 게임의 경우에는 $10,000에서 $15,000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능이 추가될수록 비용이 증가해서 충분한 기능이 추가되면 $35,000에서 $85,000까지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천만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언리얼 렌즈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무료로 기능이나 그런 액세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로열티 기준치 미만이 된다면 무료로 배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 예산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게임의 가격을 설정할 건데요. 저희는 우선 2만 원 중후반대로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여러 버전으로 출시할 경우 10% 내외의 가격은 인상할 예정이라 우선은 낮게 설정을 해놨고요. 저희가 2차 발표 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다양한 유료화 방식으로 DLC와 VR 연동 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DLC는 추가 스토리나 장소를 제공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유료화 서비스를 말씀드렸었고 VR 연동 상품으로는 재판매, 추가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그렇게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원 중후반대라는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설정하게 된 이유는 후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팀 VR 게임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설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개발자를 모집하고 여러 디자이너분들을 모집한다 해도 기존에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그래픽의 VR 게임까지 따라가기는 어렵다 판단을 해서 그런 고가 게임보다는 저희는 간단한 플레이와 좀 중독성 있는 그런 플레이를 위주로 한 중저가 게임 시장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가격대가 설정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선 두 번째로 VR이랑 방탈출 장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VR 게임 가격 3-4만 원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르의 이런 VR 공포 게임을 비교했을 때 가격 우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게임이 VR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게임에서 세 번째 게임으로 갈수록 조금 더 그래픽이 다양화되고 게임 플레이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25,000원이고 단순히 그냥 근접 원거리 전투를 하면서 그렇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가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으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게임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게임으로 개발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29,000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고가이자 유명한 게임으로는 이 세 번째 하프라이프 게임이 있는데요. 가격은 61,000원이고 기존 시장에 있는 그런 3-4만원대 게임보다는 많이 높은 가격이지만 훌륭한 그래픽과 플레이 모드로 여러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반적인 게임 시장을 고려해서 2-3만원대라는 2만원 중후반대라는 이런
이런 가격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10월 달에는 팀원분들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셨지만 그게 그 조건이 맞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11월 1일에 다른 팀원의 사업자 이름으로 사업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심사가 나서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고요.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을 잡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이라는 그런 사업자 명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4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